안녕하세요. 논슨 프로입니다. 그 러프에서 선수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. 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마음을 내려온다는 거는 좀 힘이 빠진 상황에서 샷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퍼팅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야가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참 그에 걸맞는 코스 세팅이 아닌가 싶고요. 평균적으로 러프가 지금 75에서 80mm 정도인데 지금 황정민 선수 아예 안 보입니다. 정말 길 때는 뒤에서 보면은 종아리까지도 예. 너무 안 보여요. 일단 우리가 러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지면이 있죠. 지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잔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볼이 이렇게 놓여 있죠. 그런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보시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. 이 앵글 어택을 가지고 이 지면에서부터 이 앵글 어택을 가지고 그 접근을 하는데 당연히 볼을 먼저 터치를 하죠. 이 헤드 페이스가 볼을 터치를 하고 이 앵글 어택이 플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위에서 내려올 때 이 플러스 값을 갖죠. 플러스 지표면에 대해서 이 양의 값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, 보시면 그 헤드 페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디로프트가 돼서 내려옵니다. 위에서 바라볼 때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 우측 출발, 닫히면 좌측 출발 하듯이 똑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. 옆에서 보는 모습인데, 이 헤드가 접촉하는 이 면적, 이 굉장히 찰나에 붙지만 이 접촉할 때 이 접촉면의 방향에 따라서 공이 출발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접촉하자마자 출발하지 않죠. 이게 물성이 고무기 때문에 그 운동 충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공의 접촉면이 찌그러졌다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 앵글 어택이 이제 플러스 값, 즉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치게 되죠.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이 볼이 약간 땅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또 그 클럽의 변화량도 있죠. 변화량도 있는데, 이것 때문에 러프에서 치는 게 어려운 겁니다. 즉,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이 클럽이 다운블로로 내려올 때 얘가 바로 이렇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공에 밀려서 약간 지면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양은 굉장히 적겠죠. 근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즉 그래서 여기 있는 잔디에 마찰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. 여기서 마찰이, 잔디와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. 잔디 저항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건 보통의 그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보는데, 보세요. 만약에 볼이 놓여 있어요. 볼이 놓여 있는데
이 잔디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볼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. 그런데 볼의 높이가 보통 그 발목을 한 3개 정도 겹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발목 골프공의 한 3배 정도. 그러니까 여기에 딱 서게 되면 이게 뒤에서 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 발이 하나, 둘, 3배. 이게 신발 뒷면이라고 보면 이게 복사뼈예요. 양쪽에 이게 아킬레스건이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한화 클래식 제이드 팰리스에서 작년에는 뭐 80mm였는데 이번에 12mm로 40mm를 그러니까 4cm를 더 기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2mm라는 뜻입니다. 이게 12mm가 아니라 120mm죠. 그럼 12cm죠. 그러면은 대충 자를 가지고 봐도 12cm 이만큼입니다. 이만큼. 근데 볼이 지름이 한 40mm, 45mm 정도 되니까 3배죠, 3배. 그러니까 이만큼이죠. 그래서 신발의 밑창까지의 길이를 가늠하더라도 복사뼈까지 잔디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신발은 지워볼게요. 12mm고 자,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볼을 칠 수 있냐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선수들이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쳐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치면 어떻게 되느냐, 클럽이 아무리 V자 스윙을 한다고 해도 여기로 당연히 풀을 건드리죠. 풀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? 이 잔디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. 생각보다. 이게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클럽이 이제 감기게 되죠. 그래서 선수들도 감기는 걸 알아요. 그래서 충분히 열어놓고 샷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. 여기서 이 풀을 다 건드리고 가니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 감소.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잔디가 끼게 되죠. 잔디의 간섭이 있죠. 잔디의 간섭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임팩트 직후에 일어나는데, 세 번째는 이 볼을 또 저항하게 됩니다. 볼 저항. 그러니까 볼과 잔디의 저항이죠. 볼과 잔디.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, 왜냐하면 출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출발한다 그랬죠. 근데 출발할 때 보시면은 클럽보다 당연히 볼이 먼저 튀어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또 이 엄청난 양의 잔디를 또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티샷 미스를 하죠. 첫 번째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. 스토리는 첫 번째 티샷을 페어웨이에 놓칩니다. 페어웨이를 놓칩니다. 티샷 미스라고 할게요. 그럼 이제 러프죠. 러프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 짧으면 한 100m에서 뭐 140m 뭐 이렇게 남겠죠. 그러면 선수들 당연히 트라이 합니다. 이거 8번이나 9번으로 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도 7번으로 칠 것 같아요. 왜냐면 런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에너지 감소되고 잔디 간섭 생기죠.
그 다음에 마지막에 튀어나갈 때 볼 저항 생기죠. 그러니까 이 볼이 제대로 나가겠습니까? 당연히 그린 전에 러프 어딘가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짧은 거리지만 어프로치 쉬울까요?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보기, 그러니까 어려운 보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이거 보시면 이 전략인데 어려운 보기와 쉬운 보기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를 어려운 파, 쉬운 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차이냐면 티샷 러프 들어갔는데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쳤어요. 그런데 그린 주변에 러프에 또 떨어집니다. 그럼 어프로치 쉽지 않죠. 그러면은 보기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세 번째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거를 파를 한다는 장담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에 보기 퍼트를 남기게 되고, 그래서 더블 이상 스코어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전략을 꺼낸다. 예를 들어 보세요. 러프로 들어갔어요. 첫 번째. 그런데 이 두 번째 샷을 할 때 이때 의사결정을 일단 꺼내자. 웨지로 레이업을 시도를 합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샷을 굉장히 깨끗한 상태, 깨끗한 컨디션의 페어웨이에서 트라이를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니까 100에서 140m 파포 기준으로 남았다고 했을 때 레이업 하면은 한 100m 안쪽도 하면은 뭐 5, 60m 남길 수 있습니다. 5, 60m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5, 60m 웨지 레이업을 하고 나서 또 비슷한 거리의 웨지로 또 공략을 합니다. 그러면 잘 붙이면 파예요. 잘 붙이면 파고 못 붙여도 보기예요. 그러니까 쉬운 보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쉬운 보기 작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쉬운 보기를 하자. 어려운 보기를 왜 합니까? 러프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프로치 남겨놓고 러프에서 치니까 작은 어프로치라도 이 스핀 양, 런 양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선수들 어려워하는 거 봤어요. 그래서 어려운 보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쉬운 보기를 하자가 저의 코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어려운 조건에 들어가면 일단 운동 에너지 감소되고 잔디 간섭 생기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볼 저항, 볼과 잔디 사이에 다시 저항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볼을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. 보낸다 한들 그린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서 그 그린 너머의 러프로 또 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. 그래서 티샷 미스를 하면 반드시 레이업을 하자. 그래서 잘 붙이면 파를 할 수 있는 3온 1퍼트. 그래서 쉬운 보기를 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10발자국 그 룰이 10발자국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10발자국인데 여기다 적을게요. 다 지우기가 아까운 것들이라 10발자국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. 약속.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면 러프에 들어갔잖아요. 10발자국 떨어져서 내 공을 바라봐요. 근데 그때 내 공이 보이면 쳐도 돼요. 트라이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
그 이 잔디의 밀도 얼마나 빽빽한지 그리고 얼마나 긴지 길면 당연히 안 보이죠.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길면 안 보입니다. 당연히. 그리고 이 밀도가 높아지죠. 길면은. 근데 짧고 밀도가 성글성글해서 10발자국 지나갔는데도 옆에서 봤는데도 내 볼이 보인다. 물론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겠죠. 하지만 10발자국 갔는데 볼이 식별할 수 있게끔 볼이 보인다. 그러면 쳐도 됩니다. 그런데 내 볼이 안 보이잖아요. 절대 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그 보통 아마추어 골퍼 분들께서도 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레이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어려운 보기 하지 말고 쉬운 보기를 하자. 그래서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. 그 성공률이 80% 이상 되는 샷을 하셔야지. 자, 이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해서 굉장히 그림 같은 샷을 또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제 이제 친구 중에 그 골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웨지샷을 늘 이제 로브샷만 합니다. 로브샷을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는데 그게 30m든 50m든 90m든 엄청나게 열고 띄웁니다. 근데 물론 멋있죠. 멋있고 잘 붙이면 굉장히 멋있죠. 따닥 쓰니까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주 될까요? 뭐 쉽게 많이 듣는 얘기도 있잖아요.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. 그래서 절대 어려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치셔야 스코어가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화 클래식 그 김승현 회장이 그랬대요. 그 메이저답게 난이도를 높여라. 이렇게 엄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러프를 길렀다는데 작년에는 8cm였다고 해요. 8cm였는데 그러면은 신발이 푹 잠기진 않죠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나요? 그래서 그 골프장 오너 그리고 뭐 골프장 측은 늘 이제 그 자존심 싸움을 한대요. 그 스코어가 너무 좋으면 골프장이 쉽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제이드 팰리스 하나 클래식 우승자가 누구였더라?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언더인가로 우승을 했대요. 그래서 그때 자존심을 많이 다쳐서 이번에 뭐 복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스갯말로 할 정도로 난이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다는 후문입니다. 그래서 결국엔 뭐 소원을 이뤘고 우승자가 4일 동안 1오버를 쳤으니까 말 다 했죠 뭐. 그래서 선수들이 러프에서 이제 경험이 없는 건 맞습니다. 경험이 없는 건 맞고 선수들도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좀 짜서 러프에 들어갔을 때는 제발 보수적으로 좀 쳤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상 그 이번에 제이드 팰리스 하나 클래식 2022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. 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